이번 포럼에도 스포츠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 자리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비대면으로 포럼을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매 포럼마다 높은 관심과 참여율을 보여주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학교 스포츠가 본질적으로 교육 활동이라는 점은 모두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극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스타 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훈련과 경기에만 올인하는 시스템은 분명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비정상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시대적 스포츠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를 받고 있는 요즘에 격변을 맞이해야 하는 학교 운동부의 현 상황에 저희는 주목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학교 운동부가 지향해야 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학교 운동부의 현재가 바로 우리 스포츠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부가 보여주어야 할 미래가 바로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야 할 우리 스포츠의 미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체육이 제 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는 스포츠 폭력, 성폭력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고 공부한 학생 선수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발제로 수고해 주실 이병호 선생님은 학교 운동부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 분석하고 스포츠 독점주의와 스포츠 폐쇄주의에서 탈피하는 학교 운동부의 미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민표 사무총장님은 학교 운동부가 선수를 양성하는 기능뿐 아니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시민교육 기능의 역할을 해야 함을 제안함과 함께 스포츠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경수 선생님께서는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 클럽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 체육교사의 관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 운동부 운영 현실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정진옥 선생님은 학교 운동부와 직장 운동부 사이에서 표류하는 대학의 학생 선수와 대학 운동부 현실에 대해 토론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저희 스포츠인권연구소 문경란 대표님의 인사를 먼저 듣고 이병호 선생님의 발제를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문경란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신 포럼 회원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영합니다. 저희가 포럼이 그 5월에 막 꽃피는 시절에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게 벌써 가을이 성큼 저희에게 다가왔네요. 그런 만큼 이 포럼이 또 이 포럼에 대한 열기와 참여와 그리고 또 토론의 어떤 깊이도 우리 시간만큼 이렇게 더 쌓여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스님들께서 기존에 오랫동안 이 스포츠 분야의 여러 문제들을 고민해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처럼 원래 스포츠인이 아니면서도 다른 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마음을 보태는 분들이 또 새롭게 다양하게 여러 영역에서 함께 하신다는 점에서 저희 포럼의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 일일이 성함과 그리고 하시는 일들을 다 소개하지 못했지만 모두 다 함께 서로 다음에는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제해 주시는 이병호 선생님 그리고 토론에 함께해 주신 이민표, 이경수, 정진옥 선생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오늘 반갑고 웃는 얼굴로 마주했지만 최근 뭐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또 최근에 일련의 여러 그 쇼트트랙 분야에서 보여지는 스포츠계의 여러 가지 비리와 어두운 뉴스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좀 험하고 여전히 큰 길이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 학교 운동부는 저희는 엘리트 스포츠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발제하시는 이병호 선생님은 전문 체육인 이렇게 명명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그 뿌리가 되는 게 바로 학교 운동부가 그 뿌리라는 점에서 오늘의 논의는 더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깊이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토론 시간에 활발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문경란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는 서울체육고등학교 이병원 선생님 해주시겠습니다. 이병원 선생님은 현직 체육 교사하시면서 과거 학생 선수 10년 이상 또 학교 운동부 지도 20년을 경험하시면서 학교 체육과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의 발전된 변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속적인 글쓰기 중이신 또 지금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페북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병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호라고 합니다. 먼저 발제문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예, 원래 그 자료집에 제가 제출한 거하고는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고요. 제 발제 내용이 조금 양이 좀 많아서 다른 이제 제 소개라든지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정말 어떻게 해야 이게 좀 변화될 수 있을까? 맨날 정말 문제 제기하고 또 반론하고 변화가 없는 그런 정말 답답한 최근의 사태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해법에 경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 과제를 제가 오늘 좀 만족할 만큼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문제의식을 최대한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표제에 나와 있듯이 분리와 통합의 변증법,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변증법 쪽으로 돌아간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분리라는 의미는 여기 그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전문체육으로부터의 학교 운동부의 분리입니다. 이 분리가 결국은 학교 체육의 지금 통합을 지금 학교 체육 자체가 지금 전문 체육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서 학교 체육 쪽으로 통합을 해야 비로소 학교 체육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완성을 통해서 오히려 거기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은 사회체육 분야로 진출을 해서 오히려 전문체육과 사회체육이 통합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저의 생각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의미의 엘리트 체육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어상으로 그렇고요. 정말 엘리트가 있었을까요? 네. 법적으로도 전문체육이라는 용어가 있었지 엘리트 체육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우리 사회 엘리트의 어떤 그 엘리트층에 필요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이상향으로 지향적인 가치 지향적인 측면에서 엘리트 체육으로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에서는 엘리트 체육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엘리트 체육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리가 함부로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현실과 이상의 어떤 괴리를 좀 앞으로 모아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엘리트 체육과 전문 체육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 현실에 있어서는 전문 체육만이 있을 뿐이다. 그거를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모든 글쓰기에는 전문 체육이라는 용어가 이제 그 엘리트 체육이라는 용어를 대체하게 되고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의 문제의식은 학교 체육을 사회체육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제 어떤 통합적인 의미의 사회체육인데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를 이미 반세기 전에 주장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인범 교수님이라고 이화여대 당시에 재직 중이셨던 분인데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당시에 국위선양의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그런 어떤 그 전문체육 일변도의 어떤 이 스포츠 흐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교육적인 취지에서 이거를 양분시켜서 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줄기차게 이분이 뭐 글을 하나만 쓴 게 아니라 아주 줄기차게 써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한 소절을 인용해 왔습니다. 저의 문제의식과 정확히 일치를 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의식은 지금도 정확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해법으로 제시할 대안도 역시 우리나라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학교 체육의 통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학교 체육은 사회체육과 또 전문체육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몇 가지 근거를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참 찾기가 어려운 자료였는데 1966년에 그 운동부 가입률, 그 학교에 있어서 하고 등록 선수 비율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은요, 참 놀랄 만합니다. 전체 300만 명 정도 되는 학생 중에 운동부 가입이 31만 명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등록 선수는 지금이랑 비슷해요. 퍼센테이지가 한 2만 2천여 명, 1%에서 2% 사이. 자, 그리고 2021년도 올해를 한번 보시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타격이 있긴 하지만은 몇만 명이 줄긴 했습니다. 2, 3만 명이. 어쨌든 전체 학생이 한 2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부 가입과 등록 선수는 어떻게 돼 있죠? 운동부 가입은 한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등록 선수는 늘기는 했습니다. 근데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곧 설명을 드릴 겁니다. 놀랄 만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운동 1969년에 등록 선수로 안 된 나머지 한 17, 8%의 이 한 28만여 명의 운동부 가입 학생들은 도대체 뭘까요, 정체가? 저는 물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던져봤는데요. 이렇게 1966년에 운동부 가입 학생 수와 등록 선수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은 운동부 가입 자체가 선수 등록을 의미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자격을 주고요. 그래서 이 1960년대의 운동부 가입 자체는 운동부의 그러니까 등록 선수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적어도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 나도 운동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인구수가 2배가량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부 가입 학생 수는 지금 4배 이하로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3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수에서 지금 그 4배 이하로 줄었는데 왜 줄었냐? 그거는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진학이라든지 체육특기자로의 진학이라든지 또 운동부 활동의 어떤 특별함, 특수성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계속 만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운동부가 결국은 소수정예 운동부,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등록 선수 수가 일어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난 이유도.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등록 선수가 늘어난 이유로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운동부를 특화시키고 소수 정예하면서 전문 체육이 하나의 어떤 전문 체육 분야의 생존 유지 전략으로 작동을 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인구수가 줄고 우리나라 지금 학령 인구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부가 고사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지 전략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그 유지 전략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전문 체육은 수요를 받습니다. 운동 선수를. 어디를 통해서? 학교 운동부를 통해서. 자, 체육 특기자 제도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962년도에 체육 특기자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72년도로 알고 계시는데 그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1962년에 시작됐고요. 그 시작될 당시에 그 활동에 대한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체육특기자의 활동 자격과 진학 자격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진학에 있어서의 한번 자격을 보십시오. 대학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전국 선수권대회 1등한 자입니다. 굉장히 자격 수준이 높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에도 각종 경기대회 및 선수권대회에서 1등한 사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재능,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 있어서 경기력에 있어서 특별한 재능을 갖지 않는 이상 이 특기 자격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근데 한번 보십시오. 2021년도 지금 시점입니다. 활동 자격이 굉장히 지금 보시면은 뭐 각종 대회에 3회 이상 출전하면 그냥 특기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거의 그냥 가입만 하면 주어진다라고 봐야죠. 또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운동에 소질이 있는 학생도 특기자로 자격을 주고요. 활동 자격이 이렇게 느슨해졌다. 많이 유입을 시키기 위한 것이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요를 받는 방식을 굉장히 손쉽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문체육의 유지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 진학 자격 한번 보십시오. 진학 자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지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좌동입니다. 그냥 특기자 자격이 있으면 그냥 바로 그 중고등학교는 갈 수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은 제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그 위에 있는 1962년도 시작할 때의 자격보다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문턱이. 이게 뭘 의미하냐? 저의 해석은 전문체육이 결코 고사될 수 없다. 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은. 인원수가 줄고 늘지언정 절대로 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은 전문체육 분야는 절대로 고사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전거를 통해서 한번 학교운동부의 과거를 좀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뭐 시간이 제가 좀 길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뭐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196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그런 학교운동부의 통계 해석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자라면 저변 확대가 사실 돼야 된다라고 우리 그 최인범 교수를 비롯한 그 당시에 많은 그 학교체육론자들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묻혀버리고 전문체육 일변도의 국위선양 이데올로기에서 오늘날에는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은 상업스포츠 이데올로기입니다. 스포츠스타 이데올로기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저널리즘을 통해서 저는 그게 읽히고 있고요. 그런 길이 결국은 특화 고립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된 어떤 특화 고립의 길이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국가주도 전문체육 시스템의 본격 가동의 시기가 바로 1960년대에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결국 그 시기에는 체육특기자 진학으로 새로운 어떤 갈래를 제시했다라는 거죠. 각종 특전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을 교육에서 훈련으로의 전환이었다고 봅니다. 일반 학생과 학생 선수의 분리, 학교 체육과 학교 운동부의 단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런 흐름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흐름에 반대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학교체육 론자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몸부림이 있었고 교육으로서의 스포츠, 학교체육의 일원화를 주창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만들어낸 단체가 대한학교체육회입니다. 그걸 문교부가 1965년에 인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66년도에 전국 학도체육대회가 그 당시에 국체라고 일컬어지는 전국체육대회에 버금가는 규모로 2번에 걸쳐 개최가 됩니다. 하지만 자초됩니다. 당시에 이따 또 말씀 잠깐 드리겠지만 민관식이라는 그 대한체육회장에 의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대한체육회가 이러면은 학교체육회 주도권을 우리나라 스포츠 어떤 그 권력에 주도권을 내준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신문 지상을 통해서 굉장히 읽혀집니다. 제가 그걸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근거를 통해서 충분히 읽혀집니다. 그리고 KOC와 학교체육회를 통합을 하죠. 전문체육의 지배와 학교체육의 본격 예속의 시작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근거로서 당시에 보도됐던 내용들입니다. 자, 문교부에서 또 당시에는 이 대한학교체육회의 어떤 논리라든지 그런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동의하고 거기에 있어서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 행정가 중에서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체육회가 인가를 받았고 또 그 학도체육대회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회를 2번이나 개최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이죠. 자, 시간 예상 넘어가고요. 또 여기 문교부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대한체육회에서 학교체육을 감당 못한다라는 거죠. 교육적인 운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학교체육회가 분리해서 이거는 학교체육은 좀 담당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인터뷰를 실제로 합니다. 자, 그 기사를 보도한 내용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학도체전이 정말 역사적인 체육사에서 저는 이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도. 제가 신문 그 네이버 라이브러리 뒤져보면서 제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이 당시에 이런 행사가 있고 또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런 분들이 지금의 희망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세기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역사의 그늘 속에서. 어쨌든 이렇게 참 뭐 거대한 규모로 이제 개최가 되고요. 66년, 67년 2회에 걸쳐서 개최가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체육회로 통합이 됩니다. 체육단체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체육단체 난립이라는 빌미로 해서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 민관식 씨가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뭐 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행정적인 절차를 요식행위를 거쳐서 결국은 통합이 되죠. 그리고 지금 대한체육회 안에 있는 학교체육위원회로 축소가 되고 대한체육회 직원들과 대한학교체육회 직원들, 그 다음에 KOC 직원들이 다 합쳐집니다. 근데 그 안에서 권력 암투가 벌어집니다. 나중에 한 2, 3년 후에 대한학교체육회 직원들이 다 사직서를 냅니다. 견디지 못한 것이죠. 그런 것도 신문 보도를 통해서 다 읽혀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좌절의 시기를 통해서 반세기에 걸쳐서 전문체육에 예속된 학교체육의 어떤 과정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현재 학교운동부를 이루고 있고 그게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전문체육의 온갖 인권 유린의 역사, 온갖 비리의 역사의 재생산을 만들어낸 그 계기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거를 이제 주장하는 바이고요. 어쨌든 학교체육 철학은 사라졌죠. 그 당시에 주장하시던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역사의 그늘에 묻혀서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교체육에서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노동을 하고 있어요. 노동의 본질이 뭐죠? 노동은 내가 어떤 노동을 한 그 행위가 외화가 되는 겁니다. 그 외화된 노동의 결과물은 나의 소유가 돼야 돼요. 아이들은 죽어라고 운동을 합니다. 뭐를 위해서 하죠? 이 노동의 외화를 통해 위한 노동이 아니에요. 노동을 통한 성공과 어떤 직업 선수가 되기 위한 그걸 위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운동을 통해서 나의 어떤 운동을 통한 그 성취욕이 아니에요. 운동을 통한 그 대가예요. 직업 선수 혹은 성공하기 위한. 결코 극소수의 그 스포츠 스타 이외에는 성공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 전문체육 구조가. 그거를 학교에서 학교 운동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분명히 논리적으로 저는 주목을 하고 싶고요. 대다수는 소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포기가 생기고 부상이 생기고 불의하게 되고 승부에 집착하게 되고 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인권 유린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동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적색 부분 전문체육 운동선수 양성을 위한 전처기지로서의 기능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수혈 공급원입니다. 전문체육 이 구조 시스템에서 망할 수가 없어요. 예. 결국 학교체육의 단절과 왜곡, 체육교육자의 갈등 상황만 만들고 있습니다. 체육교육자들은 체육 수업이 자기들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교체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학교체육이라고 말하죠? 체육 수업만 하면 다른 교과들과 상관이 없겠죠. 체육 수업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뭐 학교 수학이라고 얘기합니까? 학교 국어라고 얘기합니까? 학교 체육이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운동부를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전문체육의 인적 구조가 고착이 됩니다. 반세기에 걸쳐서. 네. 자,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그런 전문체육의 인적 구조의 재편성이 됩니다. 또 그 재편성된 인적 구조 속에서 다시 지도자로 학교 운동부로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거의 코치들만 그렇지만은 예전에 학교 체육 교사도 굉장히 우대를 했습니다. 체육 교사 자체를 선수 출신 굉장히 우대를 했어요. 특별 채용도 하고요.
뭐 지금도 요건 있는 겁니다. 국가대표 지도자로 파견하는 제도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재생산 구조를 형성을 했고요. 뭐 사실 국가대표로 굉장히 유명한 스타급에 있는 선수들은 실기 교수로 다 임용이 됩니다. 한국체대라든지 일반 학교에도 많이 임용이 되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주장을 할까요? 전문체육 구조에 대한 어떤 분리에 대한 주장을 할까요? 어디를 주장을 할까요? 이런 인적 구조에 대해서 바뀔 수가 없어요.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론에 부딪히고 그 인적 구조에 의해서 이분들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분들도 저는 그냥 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분들도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민족주의 저널리즘에서 스포츠 상업주의 저널리즘으로 변신 중입니다. 저 요즘에 그 페북글 쓰면서 이상한 논리를 펼치시는 분을 봤는데 그 기자님 중에서 운동권이라는 그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운동만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아니 그런 운동권을 하려면 학교 나가서 하면 되지 왜 학교에서 운동권을 주장을 하십니까?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런 논리의 비약이나 궤변이 이런 전문체육 구조에서 전문체육에 예속된 학교 운동부에서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인적 구조의 고착화가 그 적색으로 표시된 어떤 그 대한체육회랄지 경기단체 중심의 스포츠 독점주의와 스포츠 폐쇄주의 헤게모니로 전문체육 시스템을 고착화시켰다라는 겁니다. 반세기에 걸쳐서 전문체육 그 대한체육회 못지않게 경기단체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합니다. 예. 대한체육회가 우리나라 전체 전문체육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해당 종목의 전문 그 카르텔이나 지배 구조는 경기단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거를 절대로 좌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수십 년째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스포츠 독점주의와 폐쇄주의의 결과, 아까 제가 그 표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국은 주인이 됐어요. 경기력이 주인이 돼서 전문체육이 경기력이죠. 노예로 전락한 인격. 교육은 노예로 전락했죠. 인격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자율적인 주체에서 개별성이 말살된 수동적 타율적인 개체입니다. 아직도 기본적으로 이 철학 자체는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뭐 폭력이라든지 인권교육을 해도요. 이거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흥미와 관심,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교육에서. 우월함과 열등함의 결과일 뿐입니다. 스포츠는. 맹목적인 승부, 결과에 집착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계의 순응, 권력의 순종, 지배에 복종하고 위계 권력 지배의 유지 강화를 위한 체육인 의식에 좀 제가 방점을 찍었던 이유는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인이라고 명시는 돼 있어요. 근데 체육인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체육인의 어떤 그 체육인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한 항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체육인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전문 체육인들은 자기들이 체육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이거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해서도 체육진흥기금을 쓰게 되어 있지만은 다 어디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따 제가 대안내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권유리의 일상화 이제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대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운동의 미래는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교육만이 왜곡된 대한민국 스포츠를 뭐 저는 혁신적으로 한 번에 바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바뀔 수 없고요. 바꿔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육과 노동의 분리,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의 분리, 학교운동부와 전문체육의 분리, 학교체육이 전문체육으로부터 독립하여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길이며 스포츠를 교육의 일부로 만들어 스포츠 저변 확대, 이런 의미의 저변 확대가 맞다라는 거죠.
저변학대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교육의 기능을 회복하는 길이 스포츠의 저변학대를 길어내는 그런 시작 지점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 스포츠의 기본권은 아이들의 스포츠를 기본권으로 누리는 삶과 배움의 터전, 즉 교육의 일부인 스포츠의 토양에서 자라날 것이다라고 저는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대안으로 들어가서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먼저 스포츠 독점주의에서의 해방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대한학교체육회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단체를 부활하자 이런 의미보다 이때의 어떤 학교체육론자들이 가졌던 그 철학, 그 생각들, 그 고민들 이런 것들을 교사 중심 스포츠 단체를 조직을 통해서 한번 이어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학교체육진흥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흥회 사무처장님 계신데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목별 교사협의기구도 만들어야 됩니다. 종목별로요. 그냥 한 군데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정말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충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속된 우리 그 종목별 학부모들 또 학생 선수들 저는 저도 한 종목 단체에 소속된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좀 찍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학생 참가 어떤 그 학생이 참가하는 모든 대회를 대한체육회라든지 경기단체가 아니라 이 학교체육의 상징성으로 읽혀지는 의미되는 교사 중심 스포츠 단체에서 일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스포츠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되 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운동만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이제 차츰 말씀드리겠지만은 운동부 운영이 경기력에 매몰되는 게 아니죠. 운동부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했느냐, 또 운동부와 관련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평가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평가를 통해서 잘한 운동부와 못한 운동부를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저변 확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미 학교체육진흥회에서 2년 전, 3년 전인가요? 학교 운동부 운영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정을 해놓고 그거를 배포를 못했어요. 경기단체. 4가지 종목. 여기 우리 사무처장님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 선수 참가 모든 대회를 이관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핵심은 전국체육대회 고등부의 이관입니다. 이번에 전국체육대회 고등부만 했습니다. 근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에서 그 전국체육대회 고등부만 개최된다라면 고등부의 학생들이 주체가 돼야 되고 그 학생들을 지도한 지도자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가 지금 주인공이 됐는지 아십니까? 체육회가 주인공이 되고 경기단체가 주인공이 됩니다. 선수 선발의 독점권, 예산의 독점권, 그 경기 운영의 독점권. 저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뭐하지만 경기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독점입니다. 그 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자, 그래서 학생체전으로 정말 교육적으로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 누구나 참가 가능한 열린 스포츠 제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운동부 운영 평가를 통해서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학교의 어떤 그 교육적으로 규모를 많이 만들어서 운동부도 많이 만들고 그런 학교들이 있겠죠. 수준도 다를 테고. 그런 식으로 좀 디비전 그룹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경기력의 기준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대회의 어떤 그 경기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정말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 축제의 어떤 모티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포츠 선진국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이 아이들이 경기력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 행사에 참가한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어떤 인생의 큰 의미를 받고 동기부여를 받고 스포츠에 대한 가치를 가슴속으로 되새기는 그런 이벤트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런 축제가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지역사회 축제로 승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하나의 우리나라의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내는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계란 맛있게 먹었어? 스포츠 폐쇄주의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먹으면 맛있어? 자, 앞에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라고 너한테 하면은 그렇게. 시간적으로 볼 때 학교 운동부와 학교 스포츠 클럽은 근데 동생이 이기적인 통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통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종목 자체도 정말 그 학교 스포츠 클럽 다양한 스포츠가 지금 요즘에는 스포츠 개념 자체가 저희가 어떤 고정된 스포츠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우리가 어떤 인생의 가치를 어떤 간접적인 의미에서 인생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안 내려갔어? 성격, 어떤 그런 즐거움의 성격으로 보는 스포츠는 무한히 그 개념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확대 재편성하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미 스포츠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전문체육에 우리 학교 운동부 아이들의 무슨 국가대표 후보 선수랄지 국가대표 선수랄지 또 뭐 그 밑에 청소년 대표랄지 또 하여튼 뭐 그런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경기력 향상비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사실 학교 체육을 위해서 다른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미 저는 그 학교체육진흥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교육부로 이관되고 그것들이 전체 학교 체육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인프라 문제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리고 이런 그런 것들이 일단 협력 체제를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학교 운동부의 어떤 아이들이 운동에 몰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공부만 하는 학생들 공부에 몰빵하고 있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몰빵 구조가 되다 보니까 운동권이라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고 공부권, 학습권 그런 의미의 학습권이라는 아마 주장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입시에 몰빵하고 있는 아이들에서 스포츠권을 주장하면은 공부에 몰빵할 권리가 있다. 공부권. 그렇게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궤변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입시 교육은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구출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단초가 스포츠의 아이들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 스포츠 정상화를 통해서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그 와해를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이들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스포츠를 즐기기를 원합니다. 스포츠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학교 활동을 통해서 스포츠를 즐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좀 저는 학교 체육교사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그런 모습 아이들의 모습을 그런 천진난만한 모습을 너무 많이 목도해 왔어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지금 두 번째 운동부 출신 반영 비율 할 때 이 운동부를 지금의 운동부를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 세 번의 대안을 주장하면서 운동부는 이미 달라진 운동부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요. 운동에 몰빵하는 운동부가 아니라는 걸 주장을 하고 싶고요. 다양한 활동을 통한 경기력도 물론 일부분이 있긴 하겠죠. 그걸 와해하자라는 부분이 아니고 경기력을 포함한 정말 다양한 가치들이 양존하는, 병존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학에서 당연히 그런 아이들을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한 아이들을 뽑아야죠. 그거를 반영을 해야죠. 대학 체육을 위해서도요. 대학 아이들의 어떤 스포츠 가치의 향상을 위해서도요. 저는 그런 논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체육 특기자 제도는 당연히 대체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당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뭐 6년이 걸리겠죠. 지금 초등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제도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거의 무용성을 주장하시는 분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행정시행 예고했고요. 자, 우리가 동의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합의체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운동부 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들이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학교 운동부 참여 엄청나게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게 하나의 스펙 쌓기. 기존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실패한 어떤 그런 부분, 저는 그게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오히려 회기라로 지금 대학 입시가 가고 있다고 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취지가 스펙 쌓기로 호도되면서 정말 그 가치를 제대로 발현을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운동부의 참여가 그런 쪽으로 호도되고 스펙 쌓기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는 저는 우리 학교 체육 교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그 의식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이미지화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는 전문 체육 예속 구조입니다. 그래서 체육 교육 과정과 체육 교육이 을 통해서 연계가 돼야 되죠. 학교 스포츠 클럽 한쪽으로는 가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뭐 학교 운동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들만의 리그라고 해서 학교 체육의 비교육적인 단절을 이 학교 운동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직업 선수와 전문 체육이 수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절대 학교 운동부가 이 그늘 안에 있는 이상 절대 깨질 수 없습니다. 체육특기자제도, 전국체전소년체는 마찬가지고 각종 대회 그리고 대한체육회를 통한 또 경기단체를 통한 학교 운동부의 지배 구조입니다. 학교 스포츠로 간 아이들은 생활체육 평생체육으로 나가는데요. 이거 절대 깰 수 없습니다. 예, 제가 막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으로부터 시작하는 선순환 스포츠 시스템. 모두에서 표제의 어떤 그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체육교과가 학교 스포츠 클럽과 학교 운동부의 통합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말 1960년대에 5분의 1, 30만 명의 아이들이 그 당시에도 이미 운동부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뭐 5만 명, 6만 명으로 줄여놓은 게 전문체육 구조 아닙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학교 운동부를 통해서 통합된 학교 운동부를 통해서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학교 체육의 교육적 일원화를 통해서 성장한 아이들이 학교 사회체육 분야로 성인체육 분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통합된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을까요? 여기 제가 지금 제시해 놓은 전문체육이랄지 직업선수랄지 평생체육, 생활체육이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이걸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요. 네, 끝으로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문제의식, 대한민국의 스포츠의 왜곡, 어떤 천박함, 독점주의, 폐쇄주의, 교육만이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호 선생님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평소 스포츠 인권 연구소 활동을 통해서 이병호 선생님이 갖고 계신 생각들 계속 지지하고 있었지만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병호 선생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그 미래가 바로 곧 다가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민효, 이경수, 정진욱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토론을 듣겠습니다. 미리 자료집에 배포되어서 읽으셨겠지만 한 분 한 분 학교 체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애정이 녹아있는 토론문을 읽으면서 저도 잠시 학창시절 체육 수업으로 시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민호 선생님부터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제 음성도 잘 들리시나요? 네, 아주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늦은 이유가 저희 학교체육진흥회에서 블렌디드 체육 수업 만들기 연수가 10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잠깐 인사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호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앞부분은 이병호 선생님 발제문을 보기 전에 미리 작성했던 내용이고요. 뒷부분에 이병호 선생님 발제를 보면서 내용을 좀 더 추가했습니다. 정영철 교수님이 미리 토론문을 좀 작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주셔갖고 발제문도 보기 전에 내용을 작성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이제 발제문과는 다를 수도 있는데 평소에 제가 가졌던 생각들을 반영한 내용이고요. 뒷부분은 이병호 선생님 이제 발제문을 보면서 내용을 좀 더 달았다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호 선생님 발제하는 내용 중에 그 전문체육이라는 용어 쓰시면서 이제 폐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학교에 근무를 예전에 하면서 당했던 일을 잠시 동안만 말씀을 드리면은 한 20년 전에 제가 중학교 야구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 야구부를 맡아갖고 서울시 소년체전에 출전을 해서 경기를 하는데 그 폐쇄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 제가 야구부장이면 이제 지도자잖아요. 근데 경기장을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과 코치, 그다음에 선수들만 심판과 함께 경기장에 들어가고 그 덕아웃에 저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여기 지도자인데 왜 못 들어가냐라고 이제 했더니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뭐 어떤 입씨름 말씨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포기를 하고 벤치에 앉아서 스탠드에 앉아서 아이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참 그때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저도 경험했고 또 그 이외에도 많은 운동부 아이들을 지도하고 경험을 하면서 또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체육 특기자 제도가 이병호 선생님이 이미 1960년대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병호 선생님 통해서 알았는데 그동안 저는 체육 특기자 제도가 1970년대에 시작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이제 체육 개혁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죠. 1972년에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시작됐고 이때부터 국가대표 양성, 국위 선양을 위해서 학생들을 뭐 소위 이제 체육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꿈나무 양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선수들을 양성해서 국가대표로 해외에 내보내고 뭐 메달 따고 국위를 선양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세계적으로는 미소 냉전이 한창의 시절이었고 남북 한의 체제 경쟁이 이제 극에 달했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소 간의 어떤 올림픽 경쟁이라든지 또는 남북 간의 뭐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어떤 축구 경기나 이런 데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승패에 그 민감한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한 당국에서도 이때 학생들에게 또는 이 선수들에게 연금이라든지 병역 혜택, 체육 특별제도 같은 각종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면서 선수들이 운동에만 올인하는 이런 것도 혜택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 정세나 이런 거 다 변했잖아요. 뭐 공산주의는 망하고 또 남북 간의 어떤 체제 경쟁이라는 것들도 이미 거의 끝난 상황인데 그 당시에 만들어진 이런 제도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 있어 갖고 여기서 나타나는 비리,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가 많이 이제 느끼고 있죠. 근데 이런 시스템에 대한 그 유지는 이미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바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병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협회라든지 뭐 대한체육회라든지 그 어떤 기득권을 가진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도 생기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교육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다 알고 있겠지만은 소수의 선수들만이
이 운동에 올인해서 성공의 길로 가고 대다수의 선수들은 그 자기들이 가졌던 꿈과 희망에 대한 그 어떤 달성 이런 것들을 이제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선수들만이 성공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선수들이 실패하는 이런 시스템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느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또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걸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런 이제 제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말을 몇 년 전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밑줄 쳐진 내용과 같이 과거에는 스포츠 강국이라는 어떤 큰 이슈를 내걸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운동부를 운영해 왔었죠. 그러나 이제 스포츠 선진국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운동을 바라보는 스포츠를 바라보는 관점,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체육단체의 운영, 또 좀 더 현장에 가서는 운동부 운영에서 운동부 운영에 학교 운동부 운영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어 참 그 고민이 많고 또 우리가 이제 과제로 많이 이제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에 만들어진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공고를 냈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최동호 스포츠문화 연구소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떤 기득권 세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기득권 세력들이 반발을 하면서 이 개혁안들이 굉장히 지금 힘겹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학교 현장에 있었고 제가 학교 체육에 관련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비록 뭐 이주명호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굉장히 많이 숫자는 줄었지만은 아직도 몇만 명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어떤 꿈과 어떤 희망을 위해서 운동에 올인한다고 하지만은 대다수 학생들이 도달하는 종착점은 그것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엘리트 체육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숨긴다고 해야 될까요?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성공하는 선수들에만 이렇게 어떤 몰입하도록 만드는 그런 홍보 현상들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최근에 보면 이제 성공한 스포츠 스타들을 많이 이제 기용을 해서 방송에 내보내면서 오히려 이제 국민들에게 이 어떤 엘리트 운동 또 전문 체육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뭐라고 할까요? 뭐 잘 생활을 한다 또는 이제 저 멋있게 산다라는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떤 스포츠 상업주의의 한 단면이라는 부분에서 좀 그 씁쓸한 그런 감정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변화에 대한 제안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대한체육회에서 올림픽위원회 분리를 제안을 하는데 이건 이미 이제 스포츠 혁신위에서 2019년도에 제안을 했던 부분이라 자세한 설명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목별 경기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제가 그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병호 선생님이 종목별 경기단체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지만은 저는 대한체육회와 종목별 경기단체의 상하 관계인 어떤 구조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깨트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학교체육 진흥회 사업과 관련해서 종목별 경기단체와 어떤 접촉 또는 회의를 할 때에 대한체육회가 나서서 어떤 제지를 하거나 또는 종목별 경기단체가 독자적으로 우리 이제 진흥회와 같이 교육적인 또는 그 해당 종목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보려고 추진을 하는데 이게 막히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종목별 경기단체가 대한체육회와의 어떤 그 상하 관계에 대한 어떤 구조 이런 부분들도 좀 깨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올해 스포츠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때 이 법안 내용 중에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그 활동 운영을 이제 거기 이제 법안 내용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무총리 산하 기구인데 이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가 우리 시대, 우리나라 현재의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국가의 정책, 스포츠 정책들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스포츠 선진국의 패러다임들을 얼마만큼 담아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요. 지금 학생 선수들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체육 특기자 제도입니다. 이게 현재는 수십 년 동안 경기력을 중심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해 왔는데 최근에 내신 성적이나 학적 또는 학교생활 전반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해서 이제 대학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학생들은 지금 현재 이제 운동하는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 아직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학들에서 많이 좀 이렇게 좀 반영이 돼서 그 내신 성적이나 학적인 학교 생활들이 좀 이제 이 체육 특기자 전형 현재 유지되고 있는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도 반영이 되길 바라고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체육 특기자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학생들이나 운동부 학생들이나 상관없이 특기자 제도와는 상관없이 대학들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게 되는 그 학생들 일반적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교 다닐 때 운동부 경력,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엘리트 운동부가 아니라 스포츠 클럽과 엘리트 운동부를 통합한 그다음에 학생들이 운동을 하되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운동하는 그런 운동부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운동부 활동들이 대학 입학 전형에도 반영되는 그런 식의 것들의 어떤 그 제도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번째로 이 경기단체들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수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대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보는데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도 이 제안을 했었죠. 물론 여기서도 이제 문체부와 그 각 경기단체들 간의 어떤 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단체들이 좋은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학습권을 포기하고 운동에만 올인하는 그래야 좋은 선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해 줄 때 소수의 선수가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다라고 그 관점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선수들이 운동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경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좀 더 많은 학생들의 어떤 저변 확대, 그 다음에 거기서 좋은 선수의 발굴이라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경기 단체들의 그 어떤 학습권 보장을 통한 선수들의 저변 확대와 어떤 좋은 선수 발굴 이런 식의 어떤 관점의 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호 선생님 발전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의견을 덧붙이는데 우선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를 분리하자는 데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학교체육진흥회에서도 이걸 추진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법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그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뭐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학교체육진흥법 이런 데 보면은 이 학생들만의 독자적인 대회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게 이제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선수들이 참여하는 학생체전 여기 엘리트 운동부나 스포츠클럽 구분 없이 통합해서 학생체전이 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스포츠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내년에 저는 여기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내용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입시의 운동부 활동 경력을 반영하자는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10년도 더 전부터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2007년도에 국회에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가서 대학 입시에 운동부 활동 경력, 물론 이제 운동부는 엘리트 운동부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스포츠 활동 경력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반영을 해야 지금과 같이 학생들이 오로지 국영수 공부에만 올인하는 이 시스템이 개선이 되고 운동부도, 그러니까 스포츠 활동도 많이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에서는 거의 이제 운동부 활동 경력을 특기자 제도 이외에는 반영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는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적어도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 전국적으로 많은 체육 계열이 있는데 체육 계열에서만큼이라도 운동부 활동 경력이 좀 이렇게 대학 입학 전형으로 활용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학생들은 스포츠 클럽에서 엘리트 운동부에서 각각 이제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것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함께 운동하면서 대회에 참가하고 그중 성공을 가진 학생들은 운동을 통해서 성공의 길로 가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종목, 잘하는 종목 또는 좋아하는 종목을 향유하면서 평생의 길로 인생을 즐기는 시대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학교 체육 진흥회에 와서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체육이나 스포츠에 관련된 철학들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지금 내년에 우리가 이제 대선이 있고 국가정책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개인의 또는 소수의 인원이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이런 이제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 제정될 때 이런 부분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그 내년 대선과 국가의 어떤 그 정권 교체 시기에 좀 이렇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과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노력을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이민표 선생님 토론 감사드립니다.